육아가 너무 힘든 순간, 내 안에 마녀가 나오려는 순간, 사춘기가 된 아들을 떠올려 본다. 더 이상 엄마에게 제잘되지 않는 스킨십은 남사스러워져 버린 다 큰 아이를 떠올려 본다. 어디니? 톡을 해볼까? 뭐 필요한 건 없니? 말 걸어볼까? 고민하다가 고이 접는 마음. 놀이터에서 제잘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 시절 나의 꼬맹이가 얼마나 생각날까? 그런 건조하고 공허하고 무채색인 나날들을 살다가 딱 하루 다시 너의 유년 시절로 돌아오는 마법 같은 선물이 오늘 주어졌다고 생각해 본다. 휘리릭 감정이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아이의 귀찮은 장난이 눈물겹도록 사랑스러워진다. 지겨운 엄마, 엄마, 엄마가 가슴 시리도록 고맙다. 오동통한 배를 만질 수 있어 감사하고 고사리 같은 아이 손을 닦아주는 일도 감동이 된다. 사랑한다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언제든 뽀뽀할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는다. 내 품에 안기고 놀자 놀자 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이와 함께 보는 하늘, 나무, 공기조차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생각으로 품에 안겨 잠든 아이를 보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온다. 오늘로 딱 하루의 마법이 끝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다행히 내일도 이 아이가 같은 모습으로 쌩끗 웃으며 품을 파고들겠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면서. 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설프게 엄마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처음인 초보 엄마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 경험담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감정이 널뛰듯 하지요. 정말 행복하다가도 한순간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예민해지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걸까 하며 육아 서적도 찾아보고 육아에 대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예민한 엄마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송희재님의 소개를 보면 연세대에서 간호학과를 전공하며 인간의 성장 발달과 정신 건강에 관한 지식을 탐구했다. 교직 과정을 통해 교육학적 지식을 쌓았고 10여 년간 영상 번역가로 일하면서 인간 심리를 고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모든 경험은 육아의 과정에서 통합되어 예민한 아이를 키우며 예민한 저자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토대로 자리하였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배운 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예민함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 깨달음을 커뮤니티와 강좌를 통해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예민한 엄마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사랑하지만 지친다, 2장 나를 알아가다, 3장 우울의 바다에 빠지다, 4장 마음속 블랙홀에서 벗어나다, 5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6장 지금 이 순간을 살다, 7장 비로소 어른이 되다, 8장 육아는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차례를 보면 육아의 힘듦에서
엄마의 심리적 갈등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엄마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영화를 보는 듯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워봐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우울의 바다에 빠지다를 집중적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난 척이 무너진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난 다를 줄 알았다. 임신부 시절 나는 자신만만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언제나 열심히 살았으며 열심히 한 만큼 잘 해내곤 했으니 육아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다. 육아가 힘들다는 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들의 푸념이겠거니 했다. 난 임신 중에도 남편에게 과일 심부름 한번 시킨 적이 없는 씩씩한 여자였다. 아이도 잘 키울 게 분명했다.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나는 이미 모성애의 출발선부터가 달랐다.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둘만의 교감이 너무 행복한 나머지 아이를 낳는 것이 아쉬웠을 정도이니 말이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은 순간 5만 가지 감정이 몰려와 펑펑 울고 말았다. 처음 눈 맞추던 순간 보석 같은 아이의 눈빛이 내 심장에 콕 박혔다. 처음 젖을 물리던 순간 엄마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나는 아이의 우주였고 아이도 나의 우주가 됐다. 진짜 육아가 시작되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녹초가 되는 날들이 지속됐다. 예상하고 각오했던 육아 일상이었으니 놀랄 것도 없었다. 나는 이에 열심히 임했다. 먹이기, 재우기, 놀아주기, 미션들을 하나씩 클리어한다고 생각하니 게임처럼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낌없이 나의 열심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육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잘 먹이고 재웠는데도 아기는 여전히 울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분명히 배부른데 왜 자꾸 젖을 찾을까? 걸을 시기가 됐는데 왜 걷지 않지? 왜 마치 불안정 애착처럼 불안해할까? 아이는 고유한 존재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었다. 하루하루 그 사실을 느낄수록 나는 당황했다.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하고 외쳐보아도 심지어 내 아이는 또래들보다 뒤처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못 잤고 더 느리게 자랐으며 더 많이 울었다. 육아의 8알은 재우기라고 하기에 나름대로 마음을 다지고 준비를 맞춰놓은 터였다. 밤새 여러 번 깬다고? 오케이. 난 밤샘 근무에 익숙하니까 문제없어. 안 자고 버틴다고? 오케이. 그럼 재우려 안달하지 말고 놀아주면 되지. 무지했던 나는 아기를 재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했다. 아기는 잘 자야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그 미션을 번번이 실패했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나 버렸다. 모든 잘난 척이 무너졌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데 육아는 열심히 하는 거랑 별개더라. 남들 다 하는 걸 설마 내가 못하겠어? 그런데 안 되더라. 남들 다 하는 걸 못하기도 하더라.
공부하고 준비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되더라. 육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더라. 만약 나의 육아가 아주 소홀했더라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잠을 안 자는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나처럼 하면 잘 자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고, 아이의 예민한 기질 문제로 어려워하는 엄마에게 아이는 다 키우기 나름인데 라며 자만했겠지. 말이 늦는 아이를 보면 엄마의 언어 자극이 부족했을 거라고 넘겨짚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를 보면 애정 결핍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얼마나 교만했을까? 저처럼 키우면 다 이렇게 잘 자랍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다녔을지 모른다. 육아란 무너지고 절망하고 견뎌내며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과정은 아팠지만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분명 육아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나를 단련시켜준 그 시간에 고마움을 느낀다. 버텨준 나에게, 더 많이 배우고 자란 나에게 고맙다. 애 엄마라 포기해야 하는 것. 육아에는 통제감이 전혀 없다. 통제광은 하나부터 열까지 병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 드는 피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모든 일상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크게 스트레스 받고 남들도 내가 만든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미국 드라마에서나 가끔 보았지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육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통제광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향이 전혀 없던 사람도 말이다. 주말 계획이 어그러지면 짜증나고 평소 살림에 별 관심 없던 엄마도 육아 연차가 쌓일수록 흐트러진 집안꼴을 못 보게 된다. 나도 모르게 아이와 남편을 통제하려 드는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이런 성향이 생기는 것은 무엇도 계획할 수 없는 육아라는 환경이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기 전엔 몰랐다. 뭐 데이트? 영화 관람? 하이힐? 해외여행? 그 정도 포기하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애엄마라 포기해야 할 건 그런 거창한 것만이 아니었다. 일상의 소소한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맘 편히 밥을 먹을 자유, 화장실 갈 자유, 멍 때릴 자유, 청소할 자유, 요리할 자유, 커피 한 잔을 음미할 자유, 씻을 자유, 입고 싶은 옷을 골라 입을 자유, 뭔가를 쳐다볼 자유, 생각할 자유, 전화를 받을 자유, 어른과 대화를 나눌 자유, 그냥 숨 돌릴 자유조차 없었다. 잠시의 시간조차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진다고 한다. 삶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엄마가 된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런 상태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이유는 노동의 강도나 난이도를 떠나 통제감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를 돌보며 겨우 재워놓고 언제 깨서 엄마 하고 부를까 대기하며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가시방석 같은 나날을 보내다 보니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오죽하면 연필을 깎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약간의 통제감이라도 주어지는 때는 쾌감을 느낄 정도였다. 아이 없이 운전할 때면 체계적인 도로 시스템에 감동하여 황홀할 지경이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 같이 멈추다니. 차선을 바꿀 때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다니. 주차할 땐 모두가 내목 하나에 쏙 들어가다니. 이토록 질서정연할 수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물리적인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온전히 나를 위해 그 시간을 만끽할 수 없었다. 모든 순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아기가 있더라. 아이가 곁에 없는 시간조차도 나의 몸과 마음은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곤 했다. 그러지 말라던데 뭐 맘대로 되나?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삶은 잠시 접힌 상태. 언젠간 아이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겠지.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종종 외롭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애 엄마에겐 외로움도 사치다. 야리야리한 몸매에 웃음도 많고 발랄했을 왕년의 소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들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돼가고 있겠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많이 변해버린 거울 속 내 모습이 얼마나 낯설까.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숨 막힌다고 말해도 괜찮다. 가끔씩 도망치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다. 힘든 걸 힘들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건 이미 많이 애쓰고 있다는 증거. 고민하는 엄마이기에, 노력하는 엄마이기에, 충분히 좋은 엄마이기에 힘든 것이다. 나처럼 생각이 많을 아줌마 동지들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날이다. 내가 우울증이라니? 게으른 게 아니라 우울한 것이다. 딱히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다만 감정 조절이 어렵고 심히 무기력했을 뿐이다. 걸핏하면 아이에게 화가 났다. 그토록 모성애가 지극했던 나인데 아이를 사랑하는 감정은 여전한데 왜 이럴까? 아이와 함께하는 내내 화가 나는 통에 겨우 참아내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단순히 육아에 지쳐 본래 성질이 나오는 걸까? 아이가 자라면서 덜 귀여워서 그런가? 코로나19 상황이라 더 힘든 걸까? 혹시 아이와 내가 성격이 안 맞는 걸까? 나중에 가서야 이러한 고민들이 우울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병에 걸린 거구나. 그제야 안도감에 눈물이 났다. 육아 우울증이 꼭 육아 자체로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정신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을 관리할 여력이 없고 육아 스트레스에 다른 스트레스가 더해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다. 원래의 나라면 잘 다독였을 긴장, 잘 처리했을 갈등, 잘 감당했을 문제들인데 엄마인 나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저 덮어놓고 회피하고 대충 참고 그러는 동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것이다. 일반적인 우울감이 이따금씩 내리는 비라면 우울증은 몇 주간 연속으로 그치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우울감은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이 가능한데 반해 우울증은 우울의 바다에 빠져 자신의 의지로만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물 밖으로 간신히 얼굴이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정신은커녕 몸까지 가누기 어려울 만큼 심한 우울의 바다에 빠졌다. 나는 평소 멘탈 관리에 꽤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이 기간의 스트레스는 너무나 벅찼나 보다. 변해가는 내 모습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온종일 누워있고만 싶었던 것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증의 원인이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것도 내가 너무 예민해서가 아니었고 단기간 너무 살이 쪘던 것도 그냥 애 낳고 관리도 안 하는 아줌마가 된 게 아니라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집중이 안 되고 건망증이 심해졌던 것도 단순히 산만한 게 아니었고 감정을 다스리는데 온 에너지를 쓰느라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살려달라 울부짖고 있었다. 상태가 이러한데도 정신과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았다. 정신과 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무기력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을 에너지조차 없었다. 기운 없이 누워 손만 까닥이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우울증에 관한 자료를 뒤지는 것뿐이었다. 정신과 의사 전홍진이 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울증이 왔다는 것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이때 도움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현재까지 해오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글을 읽고 생각했다. 아, 혼자의 노력으로는 더는 극복이 안 되는 상태구나. 그동안 나를 지켜온 방법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지경이구나. 어쩐지 기운을 내려고 기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구나. 정신과 의사 정우열이 쓴 엄마니까 느끼는 감정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나온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에 방치된 엄마는 아이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문제가 된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의 짜증으로 인해 시들어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와 아이를 방치하고 있었잖아. 그 길로 바로 정신과의 도움을 구했다. 육아 우울증을 꼭 치료해야 하는 이유. 우울한 엄마가 우울한 아이를 만든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에 비유하곤 하는데 요즘은 이 표현을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추세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중증 폐렴이나 결핵에 비유하는 게 더 가깝다고 말한다. 기력도 기쁨도 자신감도 흥미도 모두 다 빼앗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우울증을 나타내는 9가지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우울감.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림. 2. 무감정, 무관심. 거의 모든 활동에 기쁨을 느끼지 못함. 3. 수면장애. 불면증 혹은 과면증. 4. 피로감, 활력 저하. 몸에 납덩이라도 달아넣은 듯 무기력. 5. 실행기능 장애. 집중력과 끈기가 줄어들어 집안일도 어려워짐. 6. 정신운동 장애. 두뇌 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심한 짜증과 행동이 지연. 7. 체중과 식욕 변화. 심한 식욕 저하 혹은 과식. 8. 자살에 대한 생각.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증상. 9. 죄책감과 무가치감.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2가지였다. 하나는 무기력증에 시달린 것이다. 이 고통의 시기 동안 나는 매일매일 물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었다. 고작 밥 차리기, 청소기 돌리기, 씻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하는데도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마저도 아이를 돌봐야 하니 겨우 몸을 움직였지. 만약 혼자 살았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겠다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무기력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는 것 자체가 귀찮게 느껴질 정도였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아이를 사랑할 힘조차 바닥난다. 에너지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육아가 고역이었다. 소문난 아들 바보였던 내가 아이를 완전히 놔버릴 정도였다. 걸핏하면 아이에게 화가 났고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지배했다. 아이를 망칠 것 같다는 두려움에 꾸역꾸역 억지 웃음을 지으며 최소한의 엄마 역할을 이어가려 기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토록 활발했던 아이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 보였다. 안간힘을 쓸수록 나는 더 지쳐갔고 나도 모르게 싸늘한 눈빛과 차가운 말투로 매일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다만 사랑할 힘이 없을 뿐. 그것이 육아 우울증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마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게 무서운 병이다.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아이가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오며 더욱더 우울해진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하강 나선을 타고 걷잡을 수 없게 곤두박질 친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는 우주에서 혼자 남겨진 미아처럼 두려움을 느낀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잠식해 가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다. 활기를 되찾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울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갔다.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으며 이런 내가, 이렇게 내 멘탈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내가 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까? 자격 없는 내가 괜히 아이를 낳아서 불행을 대물림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점점 나를 더 옥죄어 왔다.
부정적인 눈은 아이와 남편에게도 향했다. 나는 아이의 미운 점만 크게 보았고 남편의 부족한 점을 곱씹기 바빴다. 한때 웃음이 넘치던 단란했던 우리 가족은 온데간데 없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자괴감에 빠졌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부재했으니 말이다. 우울증을 겪는 시기에 유치원에서 아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전화를 받고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나는 절규했다. 이거 꼭 고치고 말겠다고. 그나마 나는 육아 우울증이 늦게 온 편이라 그동안 쌓아놓은 애착으로 비교적 수월히 버텼던 것 같다. 아이가 어릴수록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싶다. 내가 만약 우울증이라는 키워드를 놓쳤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모든 괴로움을 아이 탓으로 돌렸을 것이다. 아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렸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법.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묵은 상처들을 털어내고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간절하기에 필사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겪기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를 건네고 싶다. 상태를 가만히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꼭 치료를 받자.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나를 위해서. 예민한 엄마,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 예민한 기질의 엄마들을 위한 위로. 개인의 정신 건강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환경의 합작이다. 여기서 생물학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가 겹치는 곳에 기질이 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사실상 정신건강 점수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날 때부터 방해물질을 탑재하고 태어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조절력이 발달하게 된다. 스스로 쉽게 지치고 다운되는 것을 알기에 자기에게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며 생존한다. 기질의 반대편에 사회적 환경이 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사람이 환경마저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다고 연구되어 있으니 사회적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하는 엄마의 사회적 환경을 생각해 보자. 일단 사람을 별로 만날 수가 없다. 아이가 나의 최측근이며 아이와의 관계가 가장 강렬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간관계가 된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를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육아는 그 본질상 한쪽이 많이 참고 돌을 닦아야 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유일한 친구는 퇴근 후 돌아오는 지친 남편이다. 그런데 남편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부부끼리는 절대 동업하지 말라는데 육아는 일생일대의 동업이 아닌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전만큼 서로를 심플하게 사랑하지 못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부모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콩 심은 데 콩난 걸 어찌하겠느냐마는 이런 경우 엄마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타고나고 육아가 아주 힘들어진다. 예민한 엄마가 겨우 유지하고 있던 평정심을 깨뜨린다. 엄마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직관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를 쓰다가 지쳐 쓰러진다. 그러므로 까다로운 엄마가 까다로운 아이를 키운다면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환경이 삼중으로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이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그런 경우라면 당신의 힘듦을 안다고 위로하고 싶다. 우울증 약은 생물학적 요인을 완화해주고 심리상담은 심리적 영향을 도닥여준다. 그렇게 도움받아 에너지가 회복되면 스스로 내 환경을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 과정은 힘들고 더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통해 우리는 꾸역꾸역 붙들고 있던 가면을 벗고 진짜 나다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지금이 바로 기회다. 힘든 엄마들이 많을 것이다.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만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절망에 빠진 듯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 많을 것이다. 힘들었구나. 쉼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나를 다독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그 모습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님을, 잠시 지나가는 아픈 바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무치는 아이의 말. 우울증을 핑계로 아이를 방치했던 시간. 그 아프고도 아까운 시기를 지나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걸핏하면 화내고 안 놀아줘서 미안해. 힘들었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 이젠 예전으로 돌아갈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조용히 듣고 있던 아이가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인다. 엄마, 나 너무 속상했어. 하지만 엄마가 그런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도 사실은 화내지 않는 거라 생각했어. 괜찮아. 엄마, 엄마도 엄마 미워하지 마. 나는 엄마가 뭘 해도 엄마를 사랑해. 미안함과 고마움과 대견함과 기특함과 수많은 감정이 버무려져 눈물이 툭 떨어진다. 어리게만 보았던 네가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다시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마음을 단단히 잘 지킬게. 참 소중한 너를 위해. 엄마가 해낼게. 너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내가 싫어하던 내 모습을 꼭 닮은 네가 그 모습 그대로 찬란히 빛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란 걸 알게 되었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불안한 사람만이 가진 깊이, 민감한 사람만이 가진 색깔,
상처 있는 사람만이 가진 향기까지. 아이와의 안정 애착을 통해 내가 회복되는 경험은 놀라웠다. 애정 결핍은 사랑을 받음으로써도 채워지지만 사랑을 쏟음으로써 채워진다 했던가.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가감없이 퍼부었고 사랑하는 만큼 마음 놓고 사랑해도 되는 경험은 내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사랑을 2배로 갚아주었다. 징글징글한 아이의 사랑은 내 마음속 구멍들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보통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에 비유하는데 사실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오히려 아이의 사랑이 아닌가 싶다. 그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못났건 잘났건 재지 않고 조건 없이 온전한 사랑을 쏟아주는 존재. 우리는 생각보다 큰 걸 아이에게 받고 있다. 만약 아이와 안정 애착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아이는 언제라도 부모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르르 마음을 여는 존재니까.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린다면 분명 치유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엄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어. 엄마가 주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 네가 쏟아주는 사랑이 엄마를 지탱하고 더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줬단다.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 덕분에 엄마는 충만하고 단단해졌단다. 그동안 단점이라 여기고 살아왔던 특성들이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너를 보며 알게 되었어. 엄마의 삶은 한결 더 다채로워졌고 그 중심엔 네가 있었단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를 만나고 엄마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너와 함께한 지나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은 엄마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 너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줘서 고마워. 너의 맑은 빛에 물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어느새 서서히 엄마 품을 벗어나고 있는 아이야. 너처럼 멋진 아이와 한 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생애 최고의 선물이란다. 이제는 엄마 품이 아닌 엄마 옆에서 함께 손잡고 걷자. 점차 손을 놓고 멀어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게 될 때까지 엄마는 너에게 받은 사랑을 충만히 돌려주며 지낼게. 언제든 닿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있을게. 언제라도 너의 안전기지가 되어줄게. 어린 네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었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에서 꼭 해야만 하는 과정이라면 저자처럼 예민한 엄마여서 미안해가 아닌 예민한 엄마라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초보 엄마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